전 세계가 종전을 기다렸습니다. 4월 1일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직전 국제 유가가 내려갔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만.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은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2, 3주 안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발전소를 동시에 박살내겠다. 연설이 끝나자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종전을 기다리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2, 3주 안에 이란을 굴복시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미국이 빠져나갈 자리에 새로운 판을 깔아놨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먼저 지금 전장 상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수뇌부 상당수가 사망했고 이란 해군과 공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교과서적인 초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며 반격을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왜 이란은 수뇌부가 무너졌는데도 계속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MI6 전 국장 알렉스 영거의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충돌 때부터 이미 학습했다고. 그때부터 무기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각 지역 책임자에게 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해뒀다고. 중앙지휘부가 무너져도 각자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뒀다는 뜻입니다. 마치 머리를 잘라도 몸통이 각자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 처음부터 틀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전 33일째 현재 이란 미사일 발사 능력의 70%가 무력화됐다는 이스라엘 분석이 나왔지만 남은 30%를 제거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긴 것처럼 말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란은 항복할 기색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왜 2, 3주 안에 끝내야 하는지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미국은 하루 300억에서 400억 달러를 이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9천억 달러입니다. 둘째는 유가입니다. 미국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 202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여론입니다. 이란 군사작전 지지율이 개전 직후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넷째는 법적 시한입니다. 미국 전쟁관한법상 4월 말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전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 엄포를 놓으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협상에 응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란이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유가를 흔들고 있고 미국 동맹 결속을 흔들고 있고 미국 국내 여론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난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1시간 동안 30발 이상의 로켓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석기시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란군은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이란이 이미 깔아놓은 판이 있습니다. 군사적 결과와 별개로 이 판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통행료입니다. 이란 의회는 지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약 1달러, 하루 통과 물량이 약 2천만 배럴이니 하루 수입만 2천만 달러, 한 달이면 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돈이 핵심이 아닙니다. 결제 수단이 핵심입니다. 이란은 이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달러로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 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한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시작입니다. 이 협약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받쳐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세계 원유 수출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달러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작은 균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균열이 쌓이면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카드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홍해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를 선택지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가 중동 원유의 출구라면 바브엘 만데브는 그 원유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히면 중동 원유의 이동 경로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됩니다.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희망봉 루트를 써야 하는데 운송 시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 물류 비용이 폭등합니다. 그 비용은 전 세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전기 요금이 전부 이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스스로 내려놓은 세계의 경찰 역할입니다. 트럼프는 4월 1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직접 나서라. 이 발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이 해협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해협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는 이란과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이란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면 그 나라들은 위안화를 써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 일본, 인도, 중국, 파키스탄을 비적대적 우호 국가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 유조선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더 낮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십시오. 이란이 나라별로 통행 허가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눈치를 보던 나라들이 이제 이란 눈치까지 봐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했을 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란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타격 대상이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입니다. 발전소가 무너지면 이란 국민은 전기를 못 씁니다. 유정이 타격받으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끊깁니다. 담수화 시설이 파괴되면 물을 못 마십니다. 이건 군사시설 공격이 아닙니다. 민간 인프라 전면 파괴입니다. 국제법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심리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연설을 터무니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국민의 결속력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리비아 개입 때도 미국은 인프라를 파괴하면 정권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을수록 외부 적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란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세계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은 선형이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커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2주는 비축분으로 버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2달이 지나면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에너지를 원료로 쓰는 화학, 철강, 시멘트 같은 기초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가전, 반도체 같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서비스업도 무너집니다.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거기에 물가는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상품의 생산 원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가격 걷던 바로 그 공포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공급망이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김철수 부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 52세,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15년 근속, 매달 450만 원 월급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갚고 아이 둘 학원비 내고 있습니다. 이분 회사가 쓰는 철강 원자재 가격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회사 영업이익률은 3%에서 1%로 떨어집니다. 경영진이 긴급 임원회의를 엽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안건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절감입니다. 김철수 부장이 속한 팀이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다음 달 아침 출근했을 때 책상이 없어져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거시적 사건이 김철수 부장의 책상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자산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전쟁 국면에서 어디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자마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입니다.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오르고 트럼프 강경 발언에 내리고 이 변동성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공포에 팔고 희망에 삽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습니다. 반면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압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압니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닿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정부는 4월 중 대체 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물량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호르무즈가 구조적으로 막히거나 통행료가 붙기 시작하면 그 비용은 정유사가 부담하고 결국 여러분 기름값으로 나옵니다. 이미 정부는 이르면 4월 6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도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돈입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으로 주워 담았다가 트럼프 연설 직후 급락한 투자자들이 이미 손실을 봤습니다. 반도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4월 말까지 이어지면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전쟁의 흐름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이나 위험한 곳에 보냈는데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가며 한국을 압박한 겁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안보 비협조 문제와 통상 압박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구조적 결과는 여러분의 주유소 가격표에, 마트 영수증에, 그리고 주식 계좌 잔고에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안심하시겠습니까? 안심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미국이 빠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이란이 깔아놓은 통행료 구조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보십시오. 이불 속에 남겠습니까?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저장 버튼 하나만 눌러두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출렁일 때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 구조 변화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놓치기 아쉬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